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1부와 2부로 나눠서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학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날씨 풀렸습니다. 근데 마이크 좀 차세요. 이승원 대표님. 마이크. 네. 마이크를 안 차니까요. 또 혼자 또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 네. 오늘 시장 상황은요, 전반적으로 어저께 이어서 시장에서 약간 혼란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상당히 나마 안정됐어요. 왜냐면은, 우리 어저께 날벼락 맞았던 주식들 있죠? 네. 그런 것도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어저께 이제 또 많이 올랐던 모비스 쉬고, 글로비스는 또 마이너스 많이 나갔다가 시초가 대비는 약간씩 위에 와서 노는 모습 보이면서 약간 어저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코스닥이 어저께 우리 방송 끝나고 한 2시부터 한 1시 반? 그때부터 많이 내렸죠? 네, 그때부터 좀 내렸고, 네. 코스닥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 이제 코스닥에 대한 모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코스닥의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작년 고점이죠. 이 네. 580포인트 근처.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580포인트 근처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작년에도 580포인트 근처에서 이렇게 다시 하락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 코스닥이죠. 코스닥의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모습이 이 사실은 이제 550포인트를 넘어간 것만으로도 지금 보게 되면 요 작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조금 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위에 파란색, 그러니까 지금 요 구간은 사실상 이제 오버슈팅, 언더슈팅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제 그 사실 코스닥이 그렇게 많이 또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소는 2007년도 고점에 가 있는 거죠. 네네. 2007년도 고점 가 있는데 아직까지 코스닥은 800포인트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쪽도 가능하다. 중국도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거래소는 지금 2007년도 고점에 대한 박스권 같은 박스지만 코스닥은 내려와서 박스고 거래소는 위에서 박스인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 전고점에 대한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학령 입에서 이런 얘기하니까 민망한데요. 네. 아까 처음 보여줬던 580 얘기했던 그 그래프 한번 다시 봐주세요. 네, 580포인트요. 아까 좀 장기 전에 갖고 580. 월봉. 그게 월봉이었어요? 네네. 아까 멋있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조금 더 드릴까요? 이렇게? 아니요, 아까 딱 보니까 헤드 앤 숄더가 딱 나오네. 아까 580 나왔던 거는 있잖아. 위에 580 네네. 걷던 거 있죠.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 제작. 여기? 근데 조금 전이었는데. 그래야 되는데, 요거 예.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좁혀봐요. 이거 좀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약간, 그럼 딱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애들 얘기하는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이네, 이게. 이렇게. 예.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만약에 이제 되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제가 보기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특성상 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모르죠. 그야 뭐 우리 뭐 혼자 우리가 떠들 뿐이고 중요한 건 시세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전에 미국에 있었던 일을 몇 가지 오늘 특징적인 것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ECB의 국채 매입 반대 우려 독일의 요거. 그래서 뭐 메르켈과 또 누가 또 드라기가 또 만나는 그런 것들 일정도 있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대요. 네. 그리고 여러분 얘기도 유럽의 사법재판소. 네, 아직까지 결정 이제 임박해 있죠. 네, 임박을 해 있지 답은 아직까지 지금 안 나왔습니다. 네. 지금 발표에 대한 쪽이 이제 그 텐터티브 잠정적으로만 이렇게 오늘 한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발표가 나와야 되는데 한다라고만 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재판소 발표에 대한 쪽이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국내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그 OMT 그러니까 무제한 국채 매입이거든요. 이게 2010년도죠. 2010년도 이제 그리스 위기에서 촉발된 이 유로존 재정 위기 문제가 네. 이탈리아 막 이런 식으로 막 번져 나가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회원국이 원하면 쏴줄게, 네네. 국채 매입해줄게라고 했는데 이건 독일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반대해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거 반대야라고 의견을 내면서 이 공을 이제 작년 2월달에 유럽 그 사법재판소에 넘겼죠. 그 이제 예비 판정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 판정에 대한 예비 판정이야, 그것도? 예비. 그러니까 중순에 그러니까 올해 한 중반 돼야지 이제 그
예비 판정이 합헌 나오면 결국에는 또 이제 합헌으로 가는 거니까 예비 판정이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뭐 결과 시장에서는 될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 떨어진 것은 유가가 다시 내려갔어요. 그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 왈리드 왕자님 다시 한번 이런 건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 어디서 나올 수가 없어. 킹덤 홀딩스 홀딩 컴퍼니 네. 왕국 지주회사의 최고조 최고 오너 이 양반 얘기했잖아요. 네? 이 양반 얘기한다면 어저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님이 얘기하고 나니까 어느 1개국에 석유 장관 얘기하는 건 뉴스같이 들리지도 않아. 아랍에미레이트 장관, 석유 장관이 또 얘기했죠. 들리지도 않아, 솔직히. 근데. 격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해. 하려면은, 쉐이리 해라. 감산해라. 우리는 계속해서 증산할 거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단은 뭐 유가가 어제 이제 브렌트유가 WTI보다 더 빠지는 이제 이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러시아 계속해서 12월 달 그 산유량 보게 되면은 증산이 4만 배럴 이상 11월 달에 비해서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서로 감산은 서로 하지 않는 아마 상징적인 의미의 그런 증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이제 종목만 하나 보고 나서 또 중요한 손님 모셔서 얘기하겠는데요. 어저께 이제 특징주를 여러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주시장에 우리나라에 상관 있는 거 있다 없다? 저는 그렇게 있다 보이진 않은데 뭐 이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랑 맞아떨어지는 거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말씀드리면 아마존이 좀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올라갔고 뭐 시티그룹 때도 투자 의견 좀 올린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올라간 것이요 우리랑은 큰 상관 없어요. 왜냐하면 우디 알렌이라고 그 형님 아시죠? 우디 알렌 형님이 처음으로 이제 TV 시리즈를 이번에 제작해서 아마존을 통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작년부터 이렇게 들어갔어요. 넷플릭스가 히트치다 보니까 아마존도 아마존 프라임 그래갖고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데 우디 알렌 형님이 TV 시리즈를 하나 만들어서 쏘겠다 그랬어요. 네? 이런 데가 좀 올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1% 올랐네, 1%. 좀 올랐어요. 근데, 아니, 그게 왜냐면 중요한 뉴스거든요. 그쪽에서는. 뉴스로. 뉴스 가치로 보면. 저는 이제 모르죠. 저만 그렇게 좋아하는, 관심이 있는지. 아마존 플러스 우디 알렌이라고 뉴스 나오네.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애플이 좀 올랐어요. 근데 애플은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예, 화면 좀 잠깐 좀 잡아주세요. 이성원 대표 좀 확인을. 제가 또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또 날카롭게 잡았네요. 우디 알렌 그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그래서 돈 벌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애플이 좀 올랐는데요. 애플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크레딧 스위스인가요? 랜드인가요? 어딘가. 그래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상향시켰어요. 매수로. 그래서 이것들이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제가 뭐 이렇게 이미 매수였어야 되는데 투자 의견 좀 올렸어요. 하여튼 그건 상관없는데 두 가지 정도 뉴스가 있었습니다. 페이턴트가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페이턴트가 뭐야? 한국말로 특허잖아. 특허잖아. 근데 보면 얘네가 두 가지의 특허를 이제 확보하고 이런 건데요. 하나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주인공이 누구였어? 마이너리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허공에다가 뭐 손으로 막 하잖아. 그거 뭐 있잖아요. 뭐라 그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처음 나왔잖아. 10년 전에. 그게 도대체 저 완전 개뻥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개뻥인 것이 다시 현실화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또 기술 확보했습니다. 페이턴트.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그런 데 많이 갖고 있지만 액션캠 있잖아요. 액션캠에 스마트워치랑 엮여서 애플 워치랑 엮여서 그런 기술도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저도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고 이런 거. 그래서 애플워치랑 연동해서 막 하는 건데, 블루투스다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죠? 이제 요 화면인데요. 그래갖고 완전히 엑스레이가 있어요. 고프로가 12%가 급락했네? 왜냐면 고프로는 당연히 이제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고프로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는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특징이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 오늘 이분 맞고 얘기 좀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요 얘기도 정말 중요한데 요 부분은 제가 질문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제 떨어진 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 얘기는 같이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셨으면 오늘요. 그분이 오는 날 누구죠?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키움 리서치 인사이트 바로 그분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전지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왜 또 감기 걸리셨어? 그러게. 이게 추운 날 팀장님, 형님 담배 피는데 혹시 쫓아나간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그 형님은 아직도 담배 피셔요? 예, 태우고 있습니다. 꿋꿋하게? 예. 줄이지도 않고? 예. 이 사람은 임금 조정 좀 해야 되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나라에서 좀 줄이라는데 안 줄이고 있어, 감히. 오늘 어떤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고. 예, 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주보에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린 게 국제유가 하락이 네.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떨어질 거다. 반응 잘 안 할 거다. 이제 모든 것들은 좋은 효과랑 나쁜 효과 공존하는데 좋은 효과가 센 그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효과가 떨어지고 나쁜 효과가 커지는 거랑 마찬가지로 반대로 보면 국제 효과가 좋든 나쁜 효과가 떨어지고 이제 조금씩 좋은 효과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다. 이런 것들이 일단은 금융 완화 정책에 기대를 높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좀 중요한 그 기술적인 목에 있습니다. 오늘 기존의 하락 추세를 위해서 벗어날 건지 안 벗어날 건지가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봐서 보면 기존 하락 추세에서 이제 벗어나는 첫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이미 그런 게 좀 시장에 지수에도 녹아 가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미 시장은 어디에 배팅할 건지 그 포트폴리오 전략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견인하는 전략의 배경이 뭔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고 시작한다. 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오늘 밤에 이제 유럽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미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인식하고 주요국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황당한 거긴 한데, 사실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말씀. 저도 그런 건 사실 처음 봤거든요. 어떤 거요? 사실상의 금리나 가이드라인을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잠깐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질문한 기자가 난 이해가 안 돼. 그 질문 그 기자를 혼내야 된다고 봐. 기자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금리 물어봤다며. 네. 금리를 어떻게 할 거야 물어봤다며 기자가. 금리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기자 잘못했어. 유도했잖아 그 친구가. 심할서 받아야 돼. 한국은행 총재가 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되면 남대문 출장소. 가이드라인을 줘버려. 뭐 anyway 정부 인식했다는 거죠. 디플레. 그게 그 정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인식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럽은 이미 마이너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보통 오르는 가격 속에서 살게 되면 빠지는 거 한번 보면 그 공포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유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채권에 가만히 있으면 이게 딜레버리징보다 훨씬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딜레버리징의 주체는 은행이죠. 근데 그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안 좋게 그래도 좀 좋아질 것 같으면 대출하고 막 이러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네. 가게는 기본적으로 빚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나올 시점이고, 중국 역시도 이제 생산자 물가가 낙폭이 너무 많이 확대되고 있어.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처럼 회복이 안 되대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스팅, 이제 이런 것들이 기대가 스물스물 들어올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글로벌 유동성의 핵심은 사실 페드죠. 그동안 페드의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네. 이게 완화되면 이게 아마 금융위기 이후에 마지막 유동성 장세일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될 거는 페드의 키에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당초 6월 달에 금리 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6월 힘들 거다. 9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네. 전전님께서는. 근데 지금 이제 스물스물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다른 모든 골드만삭스나 예를 들어 짐 로저스도 네. 다 전전님 말들서 듣고 올해 금리 인상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지 그 친구가. 유튜브에서 두남자쇼 보고. 유튜브에서 보고 이거 번역기를 돌린 거지 이 친구가. 전전님 무슨 날. 왜냐면 수요일 날마다 유튜브 조회수가 혹 올라가. 맙소사.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이고.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되지. 너무 민망해서 말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네. 내가 전전님한테 인생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다 마형님 때문에 듣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라고 그러잖아. 그냥 저희들의 생각 우연찮게 맞은 거. 마형님이라고 얘기하죠. 형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팀장님도 욕먹는데. 그럼 팀장님은 사장님 얘기하면 되지 뭐.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럼 다음 직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가실 거야, 두 분은? 사장님의 가이드라인을 받고. 그렇지. 사장님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받고. 사장님의 가이드라인을 받고. 사장님도 회장님 말씀하고. 그죠. 회장님 다 여기서 회장님의 회장님도 가이드라인을 어떤 받고.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외신을 보고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차라리 그게 편하고. 아니야. 진모주스보다 원본다는 분명해. 그잖아. 그건 인정해야 돼. 근데 이미 지금 보시면 미국 금융시장에서 뭐 단기물이나 장기물체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 국채 변동성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을 보면 이미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미국 경기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미국 경기는 너무 천천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1년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요. 예. 미국 경기가 그러면 5% 성장하는 게 빠르게 성장하는 거냐. 아니, 미국 경제가 어떻게 5% 성장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기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해놓은 게 뭐냐면 미국 여태까지 GDP 데이터가 나온 거 좀 많으니까 미국의 모든 경기 사이클 그러니까 고점에서 한번 떨어져서 그러니까 다시 다음 고점까지 갔던 이 궤적을 연도별로 경기 사이클의 고점 대 고점 걸 다 지금 집어넣은 거거든요. 네.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1940년대 이후로 그 어떤 시기보다 너무 느려서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이게 분기거든요? 미국이 한 GDP 어느 정도 성장하면 보통 그냥 뭐, 평균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는 3.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분기입니다. 보시면 이거 평균 대충 때리면 한 120 나오거든요, 여기 20분기 오면요. 네. 그러면 딱 이게 3.5에서 20분기 돌리면 120입니다, 120. 이게 평균이라는 거죠. 3.5가 정상 속도, 잠재 GDP 속도. 이 문제 너무 느립니다. 근데 이걸 또 안에서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왜 느리냐면 두 개 때문에 느립니다. 뭐,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용 사이클이 너무 느리고요. 은행 대출이 안 되고, 그래도 주택이 너무 느린 게 가장 큰 문제고. 근데 하나 또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속도가 그러면, 지금 느린 건 느린 거고, 앞으로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앞으로, 이건 지금까지고요. 그렇죠. 느린 건 지금까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미국 GDP는 지금 뭐가 끌고 다니고 있냐면 소비 지출이 끌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 GDP 70은 소비 지출이니까요. 네. 근데 이 소비 지출이 속도가 더 빨라질 거냐? 그러기는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올해 나온 소비 지출이 저축률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건데, 저축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연된 소비가 발생해버린 겁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 보통 가계는 언제 저축률을 올리냐면 빚을 낼 때 저축률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빚을 갚을 때 저축률을 올립니다. 그렇죠. 예. 미국이 아직도 모기지 부채를 갚고 있습니다. 미국 가계가. 근데 일시적으로 작년에 저축률이 쿵 떨어진 거는 지연된 소비가 나왔다고 보는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번 주에 미국 고용보고서에 임금 상승이죠. 임금 상승률 빨리 안 오를 거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실업률이 원래 보통 임금 상승률의 역수인데, 그 역외관계인데, 지금 고용 참가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실업률이 이 임금 상승률을 설명하는 힘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지난달에 임금 상승률이 더디게 올라가는 건 고사하고 떨어졌습니다. 0.2%. 이러면 페드가 금리 올리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경제를 70인 소비가 그동안 미국 경제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네. 보시면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 경기 사이클 그 어떤 시기보다 임금 상승률이랑 소비 지출 상관관계가 이렇게 높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얘기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왜 이렇게 이게 사이클별로 틀린데 1969년 이후에 경기가 이거는 회복되는 시점을 계속 계산한 건데 임금 상승률이랑 왜 이렇게 소비 지출이랑 왜 이렇게 상관관계가 높아졌냐. 네. 첫 번째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가계의 대차 대조표가 아직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네. 보통 가계의 부가가 막 커지면요. 임금 상승률이 소비를 설명하는 힘이 떨어집니다. 임금 잘 안 올라도 부동산이 아니면 주식 베팅하는 게 3배씩 올랐으면 사람들 쓰는데 별로 그렇게 안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이게 빚을 갚고 있어서 이렇거든요. 빚을 갚는 과정에서는 소득이 조금 올라가면 그나마 조금 지연된 소비를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가계 대차 대조표가 미국이 그렇게 크게 안 개선된다는 뭔 얘기냐? 주식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도 좀 반등했는데 이게 왜 그러면 이런 부효과가 잘 안 나타나냐? 조금 더 주택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전 세계 가계에서 가장 큰 부채와 가장 큰 자산은 당연히 다 부동산 관련입니다. 근데 미국 보시면 오른쪽 보시면요, 주택 판매 가격 보시면 이제 좀 반등하죠. 네. 근데 부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는 지금 임대료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미국 가게들이 부동산이 진짜로 될까라고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죠. 주식은 100만 원 갖고도 살 수 있지만 부동산은 뭐 100만 원을 살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이 당연히 신중하고 부채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왼쪽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실 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주택 가격 좀 올랐지만요, 사람들이 집을 안 삽니다. 집수는 보시면 계속 떨어집니다. 아직 집을 안. 근데 지금 임대주택수는 계속 다 렌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네는 전세는 없죠. 뭐 월세인데, 근데 오른쪽 보시다시피 임대료가가 계속 올라갔고요. 주택가격이 올라봤자 집을 안 샀습니다. 이러면 가계 대체대표가 당연히 빡빡해지고 대체대표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연된 소비 약간 슬로우해지면 이건 페드한테 큰 부담입니다. 여기서 만약 금리 올렸는데 작년에 기억하시죠? 테이퍼링 이런 얘기 있었을 때 네. 미국 소비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기지 금리 올라가지고 미국 주택은 바로 슬로우해졌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주택이 한번 더 빠지면 사람들 지금도 미국 집값이 좀 올라왔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건 안 믿어주는데 여기서 막 쭉 하향하게 되면 진짜 집 안 삽니다. 상당 기간 동안 집 안 삽니다. 일본 애들이 정부 부스팅 걸었는데 이게 집값이 계속 안 오르고 막 올랐다 좀 빠지고 그래도 빠지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집값이 오른다는 걸 아무도 안 믿거든요. 이게 한 20년 봤는데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일본은 그 전세 가격이 집값보다 높습니다. 높아도 안 가져도 상관없다. 왜냐면 집값은 안 오르고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런 기대가 형성되면 지금 일본 중앙은행이 30년째 금융 완화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50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6월에서 9월로 갈 거다. 사실은 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괜히 자꾸 탑만 얘기하고 있어서 재미가 없는데 사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도 있는 얘기는 금융 완화 정책이 글로벌리 재개되고 유동성 양세가 재개되면 첫 번째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유리해진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유동성 환경에. 중소형주 유리하다.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면 고밸류에이션 주식이 저밸류에이션 주식보다 매력이 높아진다. 그렇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장이 희소하다. 성장주로 간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싶어도 앞에 말씀드린 거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사실은 미국 쪽에도 키를 정해줄 겁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소비치를 끌고 왔고 이거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까? 60년 이후인데 미국 GDP에서 투자 지출이 이렇게 사이클 깨지고 낮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투자 지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투자, 두 번째 설비 투자거든요. 근데 하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국제 유가가 네. 페드가 저물가에도 금리 올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경로를 때려가지고 절대 못 올립니다. 지금 빨리는. 왜? 국제 유가 많이 빠졌죠. 네. 미국 원유 산업이 설비 투자에서 미국 설비 투자 차지하는 비중이 10%입니다.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산업이 그 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 산업이 그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미국 오일 산업이 그래서 시가총액에서 10%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 증산 뭐 이런 얘기하고 좀 물러서질 않고 있는데 그럼 쉐일이 결국은 감산해야 되거든요. 네. 아마 하반기 되면 좀 감산할 겁니다. 그럼 얘기는 뭐냐면 투자 비중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네. 오일에 대한 미국에서 한 마이너스 6% 올해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산업에서 설비 투자가 더 일어나고 투자가 더 일어나야 되는 걸로 페드가 기다려야 될 거고 실제로 감산을 해야 되는 쪽에 투자 실물 자금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딴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금융 완화를 하면 팽창된 유동성은 다른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로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이런 거 보려고 그러면 고용보고 산업별 고용자 수 이런 거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네. 당연히 시컬의 가장 반대 극점에 있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데들은 어디 있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 뭐 빅데이터, 뭐 전자상거래, 서버, 뭐 게임 뭐 이런 쪽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투자 비중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쪽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IT가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거. 우리나라는 근데 뭐 이런 거에 따지면 핀테크 뭐 이런 거 따져보면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건 반도체로 많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은 또 반도체로 따라.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형주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나빠지지 않는다. 그럼 밸류 투자의 기본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고 그래도 외국인이 좀 산다. 그러면 밸류를 믿어줄 수 있는 IT, 자동차, 은행, 유틸리티 이런 거는 외국인 매매 그 수혜가 될 겁니다. 근데 크로스가 아직 안 나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이 힘들다는 거죠. 오죽하면 오일 투자가 6% 줄어들겠습니까?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리 금융시장에서 어디 비중이 높아질 거냐면 뭐 우리나라 중소형제는 그래도 그로스 위주로 중소형제는 싼 거 위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로스 위주로 반도체 뭐 반도체 소재 장비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경기랑 별로 상관없는 겁니다. 뭐 게임 뭐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뭔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를 부양하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도시화를 할 수도 없고 도시 다 지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SOC 뭐 지방화로 할까 그럼? 도시화 만대로? 시골화로 할까? 이미 서울 경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다른 지난 정권부터 다른 정권 그 지난 정권부터 부동산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방 부동산. 더 지은 건 좀 그렇고요. 흔 아파트 새로 짓는 거 뭐 이런 거 건자재. 근데 중국 수업이 다시 그래서 중국 수업이 다시 좀 밸류에이션 찌그러졌던 거 다시 올리고 있는 거고요. 핀테크도 이제 글로벌리 투자가 거의 들어가는 거죠. 지금 미국 벤처에서 엄청 뜨겁고 지금 중국 벤처에서도 엄청 뜨겁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피부로 못 느끼는데 앞으로도 계속 못 느낄 거여가지고요. 이게 기아 아니아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주식들은 그 밀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니 근데 이게 그냥 밀고 가는 거지. 왜냐면 밸류에이션은 PR 1000배분 어때? 그냥 가는 거지. 문제는 정부가 도와주면 아니 그 정부가 도와주면 정부가 자금을 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그냥 투자 입장에서는 못 하실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근데 가격 입장에서는 가능한데 한마디로 소액 투자분들이면 따라가실 수도 있는데 만약 약간이라도 약간 그게 이게 보수적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못 쫓아가지. 예,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거는 반도체 뭐 이런 거는 게임 신작 나왔다. 된대더라. 그러면 방향성만 기업 이익의 방향성을 체감할 수 있으면 갈 겁니다. 뭐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뭐 전자결제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뭐 헬스케어 이런 건 기업 실적으로 체감할 수가 있죠. 근데 성장주가 이제 기업 이익의 방향성만 있으면 밸류를 더 많이 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중국 수업이 건자리 다섯. 근데 뭐 사실 핀테크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이거는 체감 못 하실 겁니다. 그냥 그래서 어렵죠. 보통 사람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그 홀드 영역이 아니라 그 매매 영역으로 남겨놓으시는 게 오늘 수백만 원씩 좋을 홍정표 것 같습니다. 연구원 아세요? 네? 홍정표. 예. 그 오늘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드라마 예. 쪽에 대해서. 오늘 예. 키움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에 대한 쪽, 그것도 괜찮- 나쁘지 에 않을 대한 것 쪽도 같습니다. 역시 그런 예, 그 그쵸. 핀테크와 같이 관련돼서 경기랑 무관하게 성장주의 그러니까 가치주의 핵심은 사이클이고 성장주의 핵심은 이 사이클이랑 무관하게 단계가 뭐가 이제 점화될 때. 근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익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방향성이 되면 그 기울기만 되면 밸류를 더 많이 준다는 거죠. 크로스만 있으면. 난 이제 오늘 다 알았어. 딱 하나 알아들었는데 이제 종목이 보여. 아니 주식은 최종 주식은 모르겠는데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딱 보려. 왜냐면 두 가지 갖고 있으면 주가가 10배 나네. 왜냐면 말씀하신 경기랑은 상관없이 성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주식이 일단 이건데 그런 주식이 있으면 5배 가는 거야. 5배 가는데 거기다가 이 친구가 사업을 하는 CEO나 이런 대주주가 물려받았어.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는 예전부터 고집스럽게 땅만 갖고 있던 사람이야. 밸류는 있어. 밸류는 있는데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접고 뭔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 주식 가는 거야. 그럼 밸류도 있고 성장도 있고. 이거 주가 10배 가네. 예, 그쵸. 그죠? 진짜로 10배 가는 주식은 밸류에서 성장 가는 주식이 10배인데 문제는 맞죠, 내 말이. 근데 성장 주식은 기본적으로 비싸서 시작해서 더 비싸지는 거여서 근데 그렇게 가는 거 있고 가치 주식은 싼 데서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 전반부가 가치고 후반부가 성장인데 진짜로 가치에서 성장 가는 애들이 간혹 가다가 진짜 드물게 이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다 가니까 10배 진짜 가는 겁니다. 10배 가는 건데 동양제철. 문제는 난 지금 머리 보여. 말을 못하지만 있어. 난 머릿속에 딱 있어 지금. 그런 거를 캐치해낼 수 있으면
그게 난 또 보이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인생의 단계가 레벨업되면 레벨업을 왜 한다는 거야? 근데 나랑 이 대표 전전님은 조금 아는 척해. 모른 척. 그런 뭔지 알았어. 종목 찾았어. 아까 근데 호빵 정계 사줬잖아. 중에서 딱 하나 찍었어. 나 아까 호빵 그 사줬는데. 사람 호빵 사줬는데. 근데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요. 사람 팔자에 그런 게 하나 있을까 말까인데 아니, 난 농담에 진짜 뭐 있어. 네. 딱 봤어. 있어도 모르고 거의 대부분 지나간답니다. 호빵 수확하셔야. 나랑 다르네. 근데 지나보면 옛날에 그러니까 뭐 조선주도 2004년에는 가치였죠. 근데 이게 성장 간 거죠. 뭐. 제가 지나보면 반성해야 쉬운데. 될 게 뭐냐면 여기 키움증권에 있을 때 고객분한테 동양제철 좋다고 동양제철 좋다고 5만 원 그 밑에서 이거 무조건 가면은 더블 이상 난다고 해갖고 12만 원인가 거기서 팔았어. 뭐 동양제철이 근데 거기서 횡보를 했었거든요. 야 이게 무슨 태양광이야 이게 뭐 미래소년 코난이야 때려쳐 이래갖고 내가 욕을 했었거든 그때. 야, 무슨 실리콘에다 무슨 태양광이야. 눈이 짧았지 그때. 자기는 이성원 대표는 그때 새땀을 내고도 욕 먹었지. 새땀을 내고 바가지로 뭐 먹었지. 되겠어. 그 말만 하면 자기도 대박나. 아 그때 당시에 그 뭐냐면 아니 솔직히 얘기로 4만 원에서 12만 원 먹었으면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까 잘했다고 생각을 했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전님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그때 욕 바가지로 먹었네. 네, 그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아, 워낙 그 이분이 오늘 바쁘다고 하도 눈치를 줬갖고 말이야. 네. 더 중요한 거 물어볼 게 있었어. 그러니까, 예, 뭔데요? 그래갖고, 아, 뭘 이분 더 키워드리려고 했지. 네. 못했어.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동 있죠, 동가격. 동가격? 카파. 카파? 예. 동가격 지금 급락을 했어요. 네, 돈도- 4.9%가 네. 툭 떨어져갖고 이거는 뭐 보여주도 않아요. 한 2008년 그냥 후체 저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 임원중국가 이게 전반적인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약간 의견을 약간 수정을 해야 돼요. 우리 이거 저기 전전지도 얘기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두 개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네. 고기값이랑 고기값. 커피값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라이브 캐틀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네. 라이브 캐틀이란 건 뭐야? 살아있는 소 있죠. 살아있는 소가 네. 약간 조정 보이고 있어. 지금 보여주는 건 뭐야? 지금 화면 잡아줘. 이거 지금 보는 거는 이제 돈가격이고요. 돈가격은?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돈가격이 아, 떨어졌어. 최근에 이제 그 이번 달 들어서 급락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돈가격도.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제 박스권 행보하던 돈가격이 한 2012년, 13년, 14년에 이렇게 쭉 하다가 방향을 이제 아래로 잡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브 캐틀도 한번 볼까요? 거기 나와요? 네, 라이브 캐틀도 아마 나올 보면 겁니다. 라이브 캐틀에서 소 얘기야, 소요. 그래서 네. 소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뭐 완전 확 떨어진 건 아니지만 약간 네네. 꺾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네. 이 보면 지금 커머더티를 수입하는 나라는 문제가 없죠. 수입하는 네네. 나라는 좋은 거야. 네. 우리나라랑 중국 좋은 나라는 분명히 맞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것들을 생산하는 나라라는 얘기야. 커머더티 하는 나라들이요. 그 이머징 국가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부담스럽다. 그런 것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미국의 변동성은 또 20달러 넘어섰어요. 20을 넘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 아픈데. 네. 이건 뭐야, 이거 라이브 캐틀 30분, 이거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볼 텐데, 라이브 캐틀 가격이 최근에 지금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계속 가다가, 이번 달 들어서 역시 꺾기 시작했어요, 소가격도 이제. 그 변동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변동성은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변동성에 대한 쪽이 있는데. 나왔고,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도 않았는데, 다만 이제 추세 하단부를 깨느냐 안 깨느냐, 그렇죠. 이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있는데 네. 맞는데 그런 경우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가 제가 갑자기 그런 얘기하는 네. 거가 제 의견이 아니잖아요. 네네. 형들이 네. 이제는 소가격도 꺾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맞을지 틀릴지는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아, 그것도 없죠. 네. 주식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소가격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소고기 한 1kg 얼마인지 내가 모르 100g 네네. 얼마야. 그것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 설렁설렁 나오고 있다. 라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약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막 파버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막 파버. 막 파버 형님이 오늘 또 어디 나왔냐면 이런 양반은 계속 돈은 무슨 얘기해도 또 초대 강사, 초대 연사로 나가면 돈 얼마나 받나? 하지만 근데 한번 날짜나 한 10,000불을 받지 않나?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기해봐야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갖고.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그렇잖아. 마크 파버는요, 네. 금에 투자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금에 투자한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게 어디서 했냐면, 싹젠에서 오늘 이거 연초 이제 뭐 투자 전략 이런 모임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강사를 나왔어요. 그 초대를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화면 좀 잡아주세요. 싹젠에서 얘기했는데요. 이게 골드가 30%가 급등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럼 금은 왜 투자한다 그럴까요? 이 양반이. 그거 왜 투자한다는 거예요? 금리가 빨리 안 올라서? 그런 건 아니야. 아니, 인도 때문에? 어? 인도 때문에? 아니야, 또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야. 인도 애들은 금도 먹잖아. 이것도. 아니야. 예. 예. 어떤 거? 예. 뭡니까? 또 뭐야? 쭉 한번 또 볼까요? 얘기 한번 해봐요. 밑에 읽어보려고, 이제. 해보려고. 그럼 제가 답을 알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 네. 중앙은행 있잖아요. 각국 네. 중앙은행이 좀 난리치고 있잖아요. 네. 망한다는 거야, 망한다. 아이. 아니, 아니, 자꾸 얘기하잖아. 네, 네.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어. 이 사람 주장이야. 중앙은행이 망하는데, 역설적으로 중앙은행이 망할 수는 없잖아. 네. 없다는 거잖아. 나라가 망할 수 없잖아요. 웬만한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나서 해체하자는 거야. 네. 그래서 금이 오래 오를까? 자기는 금을 투자한다는 얘기야. 어쨌든 간에, 지금 독특하죠. 보게 되면 이제 금 투자는. 주식이 안 되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야. 나라는 안 망하는데 이제 은행이 망한다는 얘기 하는 그렇죠. 거죠. 중앙은행이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지. 나라가 보게 디폴트하는 거지 되면 뭐야. 금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로 금 선물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원유 선물, 금 선물. 그러니까 어제 제 뭐 아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금하고 원유 중에 뭘 사는 게 좋겠니? 그래서 뭐 묻어둘 수 있으면 뭐 일단은 40불 초반대부터 한번 금에다가 분할로 그 원유에다 분할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니? 금은 글쎄 잘 모르겠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대상으로서 그런 시기에 이제 잠깐 이제 반짝했었는데 달러가 이제 강세로 가는 구간에서 네. 금이 올라오기는 정말 쉽지 않을까. 금리까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 금은 금리를 이자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는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이제 방향성을 위로 잡기 시작한다면은 금은 투자로서 대상은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뭐 인도 경기가 오지랖하게 좋아져 갖고 이것들이 금을 바르고 처먹고 뭐 이래 갖고 급등하면 모르겠지만 인도는 이 경상수지 적자가 금 때문에 나거든요. 하도 먹고 그래요? 네. 이 금을 엄청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금에 대한 그래도 이제 금에 대한 수요가 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그건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ETF도 있으니까 뭐 굳이 뭐 금 선물 하실 필요도 없고 뭐 여기 보게 되면은 ETF 검색해 보시게 되면 공이 지금 이제 그 ETF 현재가에서 이렇게 이것만 쳐봐도 어디 있어? 예,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제 골드 선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코덱스 거 이렇게 그 투자 대안이 있으니까 지금 보게 되면 타이거도 원유 선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 선물도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서 그러면 계속 떨어졌겠네 그동안? 그럼요. 계속해서 떨어져 왔죠. 골드 선물 같은 경우도 그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쭉 그 하락을 가격이 하락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하여튼 이거 최근에 어쨌든 간에 반등하고 있어요. 이건 선물이니까 제가 선물 시세는 모르겠고요. 네. 하여튼 금 가격이 30% 오른다고 네. 얘기했으니까 금입니다. 얘기하는 애가 있다. 네. 제 얘기도 아니고 이성훈 대표도 얘기 아니고 마크 파버 같은 사람이 얘기를 했다. 네. 근데 이거 혹시라도 금에 관련해서 뭐 투자를 했는데 손해 났다. 그럼 누구한테 항의를 하냐는 얘기야 내 말은. 마크 파버한테 이메일 폭탄 날려야죠. 이메일 폭탄. 이메일 폭탄 버리고 막 SNS 하고 페이스북 하고 나서 이게 항의하고 욕하고 막 그래야죠. 나 알리바바에다 댓글 남겼잖아. 악성 댓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한글로 쓰고 그다음에 옆에다 영어로 막 그 F자 날렸어. F자 날리고. 예. 하여튼 시청자분들도 하여튼 이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의견 드리는 거를 참고하시면서 왜냐면 이러다가 또 금이 훅 올라갈지도 몰라. 네. 그럼 누구다 국가에 돈 벌었다? 채널 키 방송도 그 돈 이런 얘기 하시면 되잖아. 네네. 그잖아.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게 열렸잖아요. CES가 열렸잖아요. 근데 우리 얘기했던 대로요.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최대 화두가 뭘까요? 뭐 지금 일단은 화두는 소형 트럭 이쪽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게 되면 뉴스 보면은 이건 뭐 이미지 컷이고 여기 이제 밑에 실사 컷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없었던 라인업에 대한 강화, 지금 그 현대차 그룹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산타크루즈, 그죠? 픽업 트럭 산타크루즈에 대한 쪽인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실사컷인가요? 실사컷이면 되게 이쁘네. 몰라.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한다라는 거. 현대도 일단 이쪽 계열에 좀 들어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좀 그 긍정적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유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트럭들을 우리나라에도 국내에도 보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미국에서 사갖고 들어와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마초 스타일. 그렇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거 타시던데. 어쨌든 간에 요게 좀 화두가 되고 있고, 하나는 뭐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가? 그래서 네. 그쪽 부분에 보면 이제 연비가 떨어지고, 연비가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아까 트럭 같은 거 워낙 많이 팔리는 거. 네. 저기 나왔던 트럭보다 하여튼 미국에서 타는 트럭은 큰 차들, 큰 트럭들,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SUV도 이제 작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그런 SUV가 별로 없죠. 어떤 집, 체로키 정도 사이즈 나와야죠. 좀 제대로 된 SUV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정원 대표 얘기한 대로 마초 스타일의 고성능차 있잖아요. 기름보다는 이제 달리기 위주. 슈퍼카. 뭐 300마일, 500마일 이렇게 나가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엊그저께인가요? 또 몰랐는데 부울 고속도로가 있다라며 부산에서 울산까지 280km 갔다가 자랑질 안에 잡혀갔잖아요, 지금. 네네. 뭐 그런 차들 쓰는 건데요. 이제 그런 건 이제 한 부류가 될 것 같고요. 역시 대세는 친환경과 스마트다. 네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의선 부회장도요, 기자들과 2년 만에 공식적으로 면담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친환경이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다. 그래서 소나타 하이브리드. 우리 최욱 대표 나왔을 때 엄청나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일단은 국내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그러면서 결국 도요타 더불어서 견주어서 엄청나게 하이브리드에서 뭐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뭐 그 미국 측의 반응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역시, 지난 CES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던 볼트입니다. 볼트. 볼트. 볼트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2년 전에 나왔던, GM의 볼트의 이제 차세대 버전, 2세대라고 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V로 썼으면 이제는 B로 씁니다. 같은 볼트인데, 볼트로 볼트,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를 보면 흔히 해서 똑같은 건데, 이름을 이렇게 약간 미국 사람이 말을 바꾼 거예요. 근데 그래 되면 예전에는 7, 80km 가는 거거든요. 한번 충전하면. 70km 못 뛰었습니까? 7, 80km는 안 되죠. 완전 동네 슈퍼 갔다 오는 거거든요. 마트 갔다 마트용 차지. 그러니까 이제 300km고, 그렇게 할 정도로 얘네들이 투자를 절했던 거예요. 왜? 늘 말씀드리지만 기존 메이커였으면 자기 먹거리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오면 자기 먹거리가 뺏긴다, 안 뺏긴다가 핵심이에요. 이걸 우리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올해 CES와 디트로이트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자기네들 포기한 거야. 이제 자기네 갖고는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CES에서 늘 말씀드리면 4명의 그 핵심 공개에서 연설에서 초대 연사에서 2명이 자동차였고요. 요번에 디트로이트에도 IT 쪽에서 애들이 대거 몰려간 거야. 이게 뭐야? 혼자는 안 된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콜라보레이션의 시대야. 콜라보레이션 하면 제일 강조하는 게 누구야? YG랑 JYP잖아. JYP. YG죠, YG. 저는 YG랑 JYP 보고 어떻게 JYP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콜라보레이션의 중요성을 TV 보고 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네. 저는 TV를 딱 라이브로 보는 게 딱 그거 하나밖에 안 봐요. K-pop. 저 뉴스도 안 보니까 그런 거. 네. 하여튼 개잡설리에 나오는 뉴스 하나도 안 보잖아, 제가. 딱 그거 하나 보는데 콜라보레이션을 저한테 가르쳐 준 게 그 2명이야.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콜라보레이션은 지금 시대적 화두야. 왜? 자동차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회사도 자기네만의 실력 갖고는 안 돼. 자기네 실력 갖고 OS를 어떻게 만들어? 애플이랑 구글 형님, 그리고 마이소프트를 갖고 있는 OS를 갖고 스마트카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네 없이 어떻게 만들어, 젠장? 그쵸. 절대 못 만들거든요.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LG전자도 마찬가지야. 자기네 어떻게까지 잘난 체 많이 했지만 OS가 없다 보니까 당하고 산 거잖아요. 그죠? LG는 어떻게 됐어? LG는 OS가 있는지 모르죠. 난 그 몰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LG는 애플 형님이랑 친하고, 그죠? 구글 형님이랑 또 슈미트 형이랑도 친하고 팀쿡 형님이랑도 친한 거야. 형님하고 관계로 가는 거죠. 어떤 분이 아니면 이쪽에 LG가 형이야. 왜냐면 디스플레이 그런 거 기술력. 그럼 이쪽 형이잖아. 기술력 있고. 어떤 분은 또 저쪽 형이고. 그러니까 형제 관계야. 형제 관계.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오늘 대표 주자는 대표적은 뭐라고 해요, 자기는? 2,000개 주식. LG 디스플레이. 오늘 LG 디스플레이 날이야. 네. 딱 보여주세요. 2002년 11월 이후 최고가입니다. 보여주세요. LG 디스플레이죠. 예. LG 디스플레이 누가 엄청 말했어?
요때가 아직 최고가는 36,950원인데 거의 그 근처에 와 있네요. LG 디스플레이 100원 모자랐네, 100원. LG 디스플레이 때문에 엑스덴 회사 있죠. 엑스됐다가 살아나네. 네. 어떤 모 증권사가 LG 디스플레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의견 한 달 만에 바꾸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가 저기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 하이닉스도. 네. 보세요. 음. 지금 보면 저희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콜라보레이션의 키는 LG야. LG 디스플레이는 어디랑도 친해. 센터페시야. 누가 제일 많이 얘기했어? 그거는 이승원 대표야. 센터페시야. 기억나죠? 센터페시야. LG 디스플레이 블로그 들어가서 보고 알았어. 그렇지. 네. 어떻게 됐건 간에 블로그를 개나 소나 나보는데 자기 보고 얘기했잖아. 네네. 그 우리 이승원 대표를 같이 방송한다는 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승원 대표는 자동차공학 전문가, 자동차 석사 과정을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어. 마스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석사잖아, 석사. 이 양반이 얘기할 때 믿어줘야 돼.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빵빠레 올려드려야 되는데. 빵빠레? 다음 코너 빵빠레가 들어가겠습니다. 없어.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너무 흥분해갖고요. 다음 코너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다음 코너 좀 보여주세요. 다음 코너 뭘 볼까요? 오늘요? IT 좀 더 봐야 되는데 약간 분위기를 약간 죽이기 위해서. 오늘 기분 좋아졌어. 네. 이승원 대표가 계속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러네. 이학년지도 강조하셨죠. 학령님 겸손하시네요. 네. 이런 분들은 모아서 어디다 써야 되느냐. 거기는 형님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머니투데이 그 사운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겸손이지, 겸손. 제가 딱 머니투데이 들어가자마자 한 말이 있죠. 겸손은 힘들어. 그죠?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만약에 아마 그때 회식 때 노래방에 같이 갔으면 겸손은 힘들어를 아마 머니투데이 분들께 불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리츠 증권의 코스맥스 보겠습니다. 코스맥스. 네, 의외로 주식을 하나 보겠는데요. 어저께부터 그런 주식 최근에 좀 다시 달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 왜 얘기했냐면 앞서 딱 우리 전지현님이 우리가 이걸 할 거 예견을 하고 벌써 이렇게 찌그러져 있던 밸류 다시 준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는요, 공장이 이제 그 인도네시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에 신규 투자하고 중국에 들어가면서 작년엔 비용이 신규 투자가 많이 들어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요. 또 하나, 미국에서는 적자 사업이 있어요. 미국의 적자 공장이 무슨 미국 회사는 인수했잖아. 네. 공장 하나 인수한 게 계속 적자예요. 그래서 그거는 2016년인가 흑자 전환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투자 유연이 줄고 적자 유연이 줄어들었어요. 화면 좀 잡으세요. 우리 코스맥스 보여드리겠는데요. 제목 자체가 뭐 있어요? 비용 부담을 덜고 도약하는 2015년. 목표 주가는 1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 언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40%.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되지만 이렇게 믿고 샀는데 14만 원은커녕 7만 원 꽤 떨어졌어. 누구한테 항의해야 돼? 여기 송광수 애널리스트 전화번호까지 있네. 전화번호까지 있어. 이메일도 있고 다 있어. 네. 그럼 금융위원회 써야지. 네. 너무 억울하다고. 네. 그러잖아. 근데 보면 이 양반 얘기 그대로 전해드리면 중국 사업이 고성장 내면서 이익이 좋아지면서 이 구조가 있죠. 네.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중국 쪽 이익이 국내 사업 이익보다 커진다는 거야. 그럼 뭐야 이거? 중국 서비스란 거야. 그러잖아요. 그걸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한국에서 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중국 안의 비즈니스 그러잖아요. 이니스프리 평균 매출이 우리나라 대비 지금 한 60% 간다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또 거기서 주소 듣고 레포트 본 거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주식을 사면 최고인데 그게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머리 아프다 하신 분들은요 그런 관련주 좀 더 익숙한 거 사고 그런 심리 있거든. 아무리 중국 주식 좋다고 이재석 전문가나 저나 김세한 대리가 어디서 얘기하더라도 젠장 난 싫어 중국 주식 싫어. 그럼 우리가 이따가 ETF 사시라 그래도 ETF도 싫어. 그럼 한국에서 관련된 걸 살 수밖에 없잖아 대안으로. 그렇죠. 중국 소비 관련주는 여전히 괜찮다.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될 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2015년 이익개선 기대. 그래서 당초 이 친구 얘기입니다. 메리츠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이걸 35% 더 늘려놨어. 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코스맥스 얘기다. 그래서 코스맥스만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이 친구 얘기고 저 얘기를 하나 더 붙이면 저는 아무래나 한국 콜마나? 네. 콜마나 코스맥스나 더 좋다. 그리고 중국의 화장품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아무래나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도찐, 개찐 이거니까. 네. 개찐인데 도찐 네. 개찐인데 물론 다 알죠. 아무래가 최고지. 근데 그건 알아서 시청자는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중국의 화장품
난 모르지만 중국의 화장품 소비는 시작도 안 했다. 그게 내 결론이에요. 그쵸,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은 소리 드립니다. 그러다 그게 이걸지, 한국에 정말 그, 누구야, 상하이 뭐지? 상하이 자화. 상하이 자화가 될지 네.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분은 알아서 판단해 줘야겠다. 그래서 1분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분은, 오늘 특징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특징주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정책 이슈, 그리고 오늘 이상하게, 또 무슨 그런 일정이 있었나? 오늘 가면 또 애기 관련주가 올라요. 중국 관련주요? 아니, 애기 그냥, 순수하게 애기. 아가방, 보령 이런 애기 네. 올라. 왠지 모르겠는데 찾아도 몰라. 여하튼 특징주 좀 체크해보고 초대 손님 모시는 시간 2부에 마련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때랑 2부 때랑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네. 조금 숨고르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힘이 그렇게 세 보이진 않는데요. 오늘 특징주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권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키움증권이 반등 선두에 가장 서고 있는 핀테크가 다시 날리는 거 아니야? 아까부터. 예, 핀테크 관련된 쪽이고 이제 그 은행주가 좀 급락을 했다가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거에 따르는 뭐 반대급부 효과 정도 급락도 했고 미국 은행 좋으면 우리도 좋지 않겠니? 뭐 이런 식의 그래요? 그 기대감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뭐 같은데? 저는 이제 퀘스천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은행도 네. 실적이 안 좋고요. 네네. 안 좋게 나오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 상관없고. 근데 어쨌든 뭐 실적이 안 좋아도 이제 어닝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뭐 그 컨센서스를 맞춰주느냐 맞춰주지 않느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특징주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전히 LED 디스플레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LED 디스플레이가 가장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아이센스 이런 거 기업들 계속해서 깨져나가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센스 눈. 네네 10% 아니 체지방. 아이센스는 저거죠 혈당 스트립. 그래? 헷갈려. 인바디가 이 체지방이거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돌아가면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발로가 좀 높다라고 싶으면 어제 같은 경우도 이 파이어링크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쪽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아이센스가 좀 그런 그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그 좀 좋은 모습은 이 파라다이스 좀 재상승하는 그런 형태. 근데 파라다이스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크게 뭐 추세를 잡았다라기보다는 워낙 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일단 중국 소비 관련주 쪽에 대한 흐름에서에 대한 순환매 그 정도로 좀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중국 소비는 아까 전년님 얘기하신 거 꼭 들어야 돼. 네. 찌그러졌던 거 다시 세운다.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올라가는 게 유 같은 게 또 살아있어요. 또. 유 살아있나요? 전 유가 네. 너무 싸 보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아까 얘기를 한 거 잠깐 흘고 가. 키움증권에서 드라마 산업을 또 얘기했다며요? 네, 조금 다르긴 한데. 이니셜 뭐 처음으로. 네네. 그러니까 오늘 살아는 게 뭐야 이거?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100%짜리 얘기해갖고. 뭐? 이거 잡아가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바뀌겠지, 그럼. 예, 100%짜리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건 키움증권에서 쓴 거기 때문에 네네. 소개해준 거 틀리지 않아. 네네. 내가 보기에는. 뭘 사라는가? 그러면 얘기해. 지금 보게 되면은, 드라마 산업이 연평균 20% 정도 성장할 거다. 중국 애들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별그대를 5억에 사간 그 회사 있죠? 아이치인가? 아이치인가? 하여튼 근데 걔네가 그걸로 그 몇백억을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 그 별그대 때문에. KXX네. 네, 그걸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된 건데 오늘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가 100%가 아니죠.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제 얘기했던 이제 펜엔터 뭐 이런 쪽에 대해서 100%가 아닌 쪽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마 네트워크스 아직도 항상 상장돼 있어? 그럼요. 사마 네트워크스가 오늘부터 증거금 100%네, 사마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 근데 펜엔터. 잠깐만. 네. 키스 100%지? 그럼요. 사마 100%지? 네. 펜은 뭐야? 펜은 아니지? 펜엔터는 100%가 아닙니다. 이건 하여튼 키움증권 공식 자료야. 그러니까 펜엔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펜엔터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 아주 재밌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밑으로 쭉 한번 볼 텐데 이런 통계들 말고 지금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매출에 대한 증가폭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매출 계속해서 재밌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모바일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계속 같이 인터넷 사용자 수하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 더 들어갑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이 TV 광고 시장을 넘어섰습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이 TV 광고 시장에 대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 쪽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TV로 볼래? 아니면은, 모바일로 볼래? PC로 볼래에 대한 쪽인데, 아직까지는 모바일 비중에 대한 쪽보단 PC 비중이 높긴 합니다. 근데 모바일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현상은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이 LTE망 까는 게 늦어졌어요, 중국에서. 아, 그래. LTE망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이 모바일 이 비중에 대한 쪽이 더 확 늘어나지 않을까. PC 트래픽을 앞서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인터넷 매출과 관련된 쪽들,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 비중에 대한 쪽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중국 방송 사업자들도 드라마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감안해 봤을 때, 이 영화처럼, 지금 보게 되면 뉴미디어, 그러니까 판권 진출, 로열티 진출 이렇게 계속해서 판권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이게 국내 시장에서 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갑이 될 수 있는 산업, 그러니까 을에서 갑이 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여기가 될 거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국내에 먼저 드라마가 걸릴 것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국 시장은 중국 드라마 시장의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그 정도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한국 시장에서 반응 좋으면 한국에서 좋으면 중국에서도 좋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일단 초대 손님 오셨으니까 초대 모시고 나서 오늘 또 이것저것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잠시만요. 타이틀을 보고 넘어가야 돼요. 타이틀. 네.